귀농귀촌이 사회적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IMF 구제금융 사태 직후인 1998년에 귀농 가구 수가 약 7천 가구, 일시적으로 급증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1년 정도만 보이는데 그쳤었습니다. 이후로 2009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서 2011년부터는 매년 1만 가구 이상 유지해오고 있는데요. 2016년 한 해 동안만 약 49만 6천 명이 도시에서 시골로 이주했습니다. 참고로 2018년 1월 현재 제주시 인구가 약 48만 명. 그러니까 매년 제주시 인구만큼 이주하는 셈이죠. 전국의 여러 농어촌 시군 인구의 약 10%가 귀농귀촌 인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조사에서도 도시민의 2명 중 1명은 언젠가 농촌으로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귀농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귀농귀촌한 인구가 약 34만 가구, 그중에 귀촌 가구가 약 32만 가구로 전체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귀농과 귀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귀농과 귀촌은 소득원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농업에서 얻는 경우는 귀농입니다. 그리고 거주지만 농촌으로 이주하고 도시의 건물 임대나 연금, 이런 농업 외적인 부분에서 소득을 얻는 것을 우리가 귀촌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귀농과 귀촌을 선택하는 기준은 소득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에 따라 구분됩니다. 수년 전부터 귀농보다 귀촌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배경에는 농촌 지역의 높아진 토지 가격을 비롯해서 농업 생산비의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경영할 수 있는 사과 과수원의 경영 규모는 약 3,000평입니다. 그런데 사과밭을 하려면 농기계가 들어가는 농로가 있어야 되는 정도의 밭이어야 됩니다. 너무 비탈지도 안 되죠. 논에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를 수확했을 때 싣고 나올 트럭이 들어갈 정도의 길이라면 그런 길이 있는 과수원이라면 아무리 싸게 구한다고 해도 평당 10만 원 이상은 하는 것이 현재 지역의 땅값입니다. 그러면 3,000평이면 약 3억. 그리고 사과 과수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농기계, 또 묘목, 약 1억 정도는 소요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4억. 물론 살 집은 별도입니다. 참고로 사과나무는 심자마자 수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약 3년 정도는 지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3년 동안 가족들이 먹고 살 또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대략 사과 과수원 3,000평을 부모한테 물려받지 않고 땅부터 사서 한다면 5억 정도 필요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수입 개방이 확대되면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농업을 시작하는 신규 농의 경우는 농업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자, 귀농이든 귀촌이든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시골에 가서 살겠다고 하는 것인가? 목적을 분명히 해야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골살이는 단순히 농업으로 직업을 바꾸거나 농촌으로 거주 공간을 옮기는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느 회사의 부장이나 과장이나 또 누구의 아버지, 엄마, 남편, 아내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신이 주인 되는 삶.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면에 속하지 않고 이 면과 면 사이의 선 위에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경제적으로 다소 궁핍하고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내 생각과 내 가슴이 풍요로운 삶.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시골에서 사는 것이 그렇다 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시골로 가는 것을 귀농귀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골에 가는 분명한 이유 찾기가 우선돼야 됩니다. 그 다음이 소득원 찾기죠. 소득원이 되는 작물은 자신과 가족의 그런 이유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경제적 소득 수단일 뿐이죠. 물론 소득원 마련도 필수적입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이유 찾기가 우선입니다. 결국은 귀농귀촌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는 귀농귀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는 귀농은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하지만 생활 기반이 송두리째 바뀌다시피 하는 이 시골 생활로의 전환. 여기에 가족들이 흔쾌히 동의하기란 쉽지 않죠. 어떤 연구조사 내용을 보면 귀농귀촌은 가족과 함께 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결과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약 40%는 귀농귀촌 이후에 부부관계, 가족관계가 더 좋아졌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는데요. 귀농귀촌에서 가족의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 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 이재만 씨는 5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가족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는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자신이 생기더라 합니다. 성공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이해해 주지 않겠지만 언젠가 내가 자리 잡고 성공하면 가족들이 이해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혼자 밀어붙이듯이 귀농해서 토마토를 키우고 있는데요. 농촌은 여성의 역할이 아주 많습니다. 농사일에서도 그렇고요. 부녀회나 이런 모임에서 인맥이 형성되고 정보를 얻게 되고 그런데 이런 거에서 소외되는 거죠. 그리고 남자 혼자 있는 집에 일하러 오기가 불편하겠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일손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혼자서 귀농은 어렵다. 이런 것을 깨닫는데 1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족들하고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힘들고 나중에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결국 얼마 전에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이제 와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서 난감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지만 농사일도 그런 거죠. 조금 더 잘 준비를 했으면 쓸데없이 비용을 쓰지 않았을 것도 많이 썼던 거죠. 그래서 식구들한테 이 신뢰도 잃고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면 잘할 것 같은데 하는 큰 후회. 요컨대 빈 수레를 끌고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느낌. 앞으로 나가자니 가져온 비용도 다 쓰고 신뢰도 잃고 뒤로 물러서자니 다시 도시로 가자니 갈 수도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천천히 살자고 귀농하는 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귀농하면서 더 서두르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귀농, 귀촌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족들의 동의는 필수입니다. 다만 가족들이 귀농에는 동의하지만 시골살이에는 동의하지만 사정상 그 귀농을 주도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귀농해서 기반을 마련한 뒤에 가족들이 합류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귀농은 처음 3년 정도는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단계별로 연착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따뜻하고 시원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시골살이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농업이라는 산업, 농촌이라는 공간,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서로 공감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